파라다이스 같은 해변, 사원 자연 경쟁력 있는 가격, 맛있는 음식까지 태국이 파라다이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태국이 명상, 저렴한 물가, 파라다이스 섬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입니다. 이러한 매력 외에도 이 아시아 국가는 파티와 스릴 넘치는 강렬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러한 스릴과 강렬함 속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아름답지 않고 어두운 면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디보이 또는 탁구쇼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이 나라의 진귀한 매력에 대해 알아보고 해가 진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섬들은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그중 3분의 1 이상을 탐험하려면 최소 4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인 푸켓을 시작으로 몇 가지 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해변, 활기 넘치는 나이트라이프,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변의 매력을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역사 애호가라면 탈랑로드의 구시가지를 추천합니다. 유명한 상점가, 화려한 19세기 상점들,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 포르투갈 양식의 건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건물에 자리한 타이화 박물관 타이화 무슴에서는 푸켓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흥미로운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변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도시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영화 비치의 배경이 된 아름다운 군도, 코피피로 향하세요.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하얀 모래사장, 석회암 절벽, 한마디로 진정한 영화, 세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피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럭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야자수, 고급 리조트, 그리고 활기찬 파티로 유명한 코사무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만의 또 다른 진주인 코사무이는 열대의 매력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코사무이에는 풍부한 자연이 가득하며 앞서 저렴한 가격에 대해 언급했듯이 고급 리조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브라질리아보다 10시간 빠른 시간대를 가진 브라질은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어 화려한 색깔, 이국적인 향기, 종교적 헌신, 그리고 지역 관습까지 모든 것이 문화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약간의 언어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국 요리는 아름다운 해변을 탐험한 후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태국 요리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등 다양한 맛을 조화롭게 조화시킨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매운맛은 약간 매운맛이 아니라 정말 매콤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태국의 대표 음식으로 여겨지는 팟타이는 쌀국수와 길고 얇은 파스타를 뜨거운 웍에 숙주나물, 새우, 계란, 양파와 함께 넣고 간장, 설탕, 고춧가루로 간을 한 요리입니다. 마지막에 다진 땅콩을 토핑하여 특별한 맛을 더합니다. 웍은 아시아에서 유래된 주방기구로 보통 금속으로 만든 둥글고 깊은 팬으로 음식을 빠르고 고르게 조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국 요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밥입니다. 브라질, 라이스 푸딩처럼 디저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음식에 쌀이 들어갑니다. 코코넛 밀크, 망고, 참깨를 넣어 조리합니다. 이제 태국은 미식가들에게 귀뚜라미, 메뚜기, 심지어 거대한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활용한 이국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작은 별미들은 바삭바삭하고 살짝 짭짤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앞서 말했던 선명한 색깔 기억하시나요? 이 나라, 거리는 선명한 색깔의 택시들로 가득합니다.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흰색 등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색깔들이 있죠. 물론 전통 주황색 옷을 입은 승려들과 황금빛 사원과의 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국의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전통은 소중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태국인들은 자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는데 이는 인구의 95%가 불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수도 곳곳에 400개가 넘는 웅장한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유명한 세 곳, 왓사룬, 왓포, 그리고 에메랄드 불상 사원으로 유명한 와프라카우가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널리 추종되는 불교 운동은 인간이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는다고 하며 행복하고 침착하며 삶이 주는 모든 것을 즐기라는 모토를 따릅니다. 악수, 포옹, 입맞춤은 전통적이고 애정 어린 YY로 이어집니다. 이 태국식 인사법은 가슴 높이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동반합니다. 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광대가 공손한 YY 자세로 두 손을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이 태국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태국에서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반면 발은 신체에서 가장 아랫부분으로 여겨져 불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발이 아직 최고의 평판을 얻지 못했다면 신발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찰이나 지역 가정집에 들어갈 때는 전통적으로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이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다른 아시아 문화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상이나 승려와 같은 신성한 대상을 향해 발을 가리키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들이 쉽게 벗을 수 있는 슬리퍼나 샌들을 선호하는지 아셨겠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항상 미소 짓는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전염성 있는 행복은 이 특별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태국에서는 기쁨이 문화의 일부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 반영됩니다. 그들은 사누키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누키는 본질적으로 즐거움과 동의어이며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곳에서 미소 짓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마음의 평화,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까지. 태국이 미소의 나라로 알려진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먹고 기도하고 수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태국에는 관광객들이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티, 바, 클럽이 많습니다. 풀문 파티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티 중 하나이며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일렉트로닉 음악을 틀어놓고 열리는 이 행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매혹적인 섬 중 하나인 코팡항의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수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파티는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고 이른 새벽에는 수많은 사람들, 술잔 그리고 흥분으로 들끓는 흥겨운 리듬에 휩싸입니다. 불법 약물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약물을 소지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프랑스가 와인으로 건배하고 멕시코가 데킬라로 축하하는 동안 태국은 럼주 양동이로 파티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의 나이트클럽에서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에서 상춤 태국식 럼주이라는 인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럼을 한 병씩 약 1리터짜리 양동이에 담아 밤새 빨대를 꽂아 마시는 독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에너지 드링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레드불의 발명가가 태국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30여 년 전 태국의 찰러 요비자는 붉은 황소를 뜻하는 크라틴디안이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개발했습니다. 이 음료는 태국 트럭 운전사와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84년 오스트리아 사업가 디트리히 마테스 슈츠는 전국을 여행하던 중 크라틴디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에너지 드링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찰러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 강력한 에너지 드링크를 전 세계에 마케팅하기 위해 대기업 레드불을 설립했습니다.
태국의 밤 문화로 돌아가서 이 나라에 대해 덜 알려진,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 그리고 국가 이미지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 당국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매춘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둘러싼 논란, 특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관행은 태국에서 일종의 관광 명소가 되었고 유명 관광 산업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착취, 노예 등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콕의 유흥가로 유명한 파퐁에는 매일 남녀를 불문하고 외국인들이 드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금지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는 태국에서 최소 6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관행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이 관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 여행가 마후아는 1430년경과 아유타야 왕조 시대인 1351년에서 1767년 사이에 이 관행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 활동은 합법화되고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사창가는 국가가 운영했습니다. 초금 8년, 사창가와 그 관행을 규제하는 법이 통과되어 사창가 등록과 외부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관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사창계는 여전히 불빛이 가득합니다. 오늘날에는 표지판 대신 광고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 병사들이 휴가 중 휴식과 오락을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이 나라는 섹스 관광의 목적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초는 평화와 해변을 제공했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병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저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이러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후인 1996년에 법이 개정되어 고객을 범죄화하고 노예 노동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이 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법들과 함께 업계는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업소들은 마사지 업소, 접수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바 등으로 불리며 다시 말해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허울뿐인 곳이며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이 활동의 대부로 알려진 투엣 카모비스트였는데 그는 2003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10년 넘게 정치인과 경찰관에게 150만 파운드 약 2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방콕에서 140km 떨어진 파타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태국의 죄악 도시 혹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는 이곳은 이제 태국의 성싱, 수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지역을 찾아 유명한 탁구쇼를 관람합니다. 금붕어나 카나리아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체를 여성들이 질에서 꺼내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탁구공을 던져 손님들에게 라켓으로 맞추라고 도전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이 선보이는 독특한 기술들은 다트 던지기부터 병 따기, 촛불 끄기까지 다양합니다. 2018년 한 해에만 이 도시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찾는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수치보다 더 암울한 것은 이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관광객들의 보고입니다. 이들은 대개 은퇴했거나 이혼했거나 사별한 상태이며 돈을 대가로 사랑과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종 태국 여성들에게 속아 결국 재원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러한 남성들 중 일부에게는 삶의 마지막이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소위 레이디보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쇼와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레이디보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디보이는 태국어인 카퇴이의 비문자적 번역으로 트랜스젠더, 즉 트랜스 여성을 지칭하지만 여성스러운 게이 남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레이디보이는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농담은 흔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카퇴이라는 세 가지 성을 인정하는 불교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전생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카퇴이는 업의 결과로 여겨지며 불교의 근본 원칙에 따라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에서 이러한 수행자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추정치도 다양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1년 성매매 종사자 수를 15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로, 비정부기구 NGO들은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 외에도 2004년 출랄롱콘 대학교의 한 교수는 성매매 종사자 수를 약 28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부풀려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